자, 이제 미국 시장부터 우리나라 시장도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가냐마냐 막 그랬는데 최근에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가 엄청나게 강한 모습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에다가 반도체는 주도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이제부터 스타트, 불꽃이 다시 튈 수 있는 트리거는 좀 확인됐다. 아, 스타트, 이제 스타트. 그렇죠. 네. 네. 쭉쭉 가는 겁니까? 그렇죠. 저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네. 20만 원대를 돌파했죠. 그쵸, 이 그쵸.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는 좀 있다고 보는데 일단 19만 원대가 계속해서 변곡이었어요. 한 18만 7천 원대를 터치하면 여지없이 좀 조정받고 18만 7천 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한 19만 9천 원대, 19만 한 8천 원, 9천 원 요 선언이 단기적인 어떤 이 매물 부담 내지는 이게 좀 단기 돌파가 좀 어려운 자리였는데 오늘 뭐 과감하게 20만 원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연속성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좀 엔비디아는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하면 수급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AI 모멘텀은 다시 한번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성과, 특히나 뭐 중동 순방에서 성과는 오히려 수급의 연속 성과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세한 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트럼프가 뭐 이제 이때까지 계속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증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아씨 저놈의 입만 열면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고 도대체 저거 대통령 왜 된 거야 이랬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동에 가니까 그나마 뭔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럼프 형님이 그렇죠. 달라지셨나? 럼프 형이 네. 달라졌어요. 예, 그냥 광폭한 사나이가 갑자기 수은둥이가 되는 모습이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 나는 목마르다. 더 갈 자리가 있다. 강강강. 그러니까 5월 장세 자체가 강강하기라고 강강강. 예상하셨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주도주의 반도체 껴도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가 증시가 오를 때는 반도체가 안 가면은 사실은 거의 못 갔었어요. 그게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따로 국밥이었다면 어쩌면 쌍두마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번 주 월화수 외국인이 하이닉스 한 5,800억 그리고 삼성전자는 많이 안 샀어요. 한 천 몇백억 샀는데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또한 한 3, 4천억 샀기 때문에 의외로 두 개가 강하다라면 시장은 뭐 로켓 아니 이제 희한한 게 미국의 또 유명한 그죠 JP 모간이 됐건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됐건 한테 요놈들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겨울이 오네 뭐 네. 빙하기네 네. 빙산의 일각이네 이런 빙신 같은 리포트를 내는 때마다 바닥이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지난주 그죠? 네. 그랬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이 얘기 똑같이 했는데 역시 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정말 잘 갔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있대. 아니 근데 지들이 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죠. 우리가 네. 이거를 매번 이러면 아 그것 때문에 빠지면 진짜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3일 동안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매도가 많이 나온 게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예요. 근데 여기에 폭풍 매수가 들어온 게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이다. 맞아요. 골드만삭스 많이 사던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 4월 초처럼 주가 급락했을 때 외국인 개인이 매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고점이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네. 계속 진행을 사서 하이닉스 올리죠. 20만 원 네. 돌파했다는 얘기는 올해 어쨌든 22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20만 원이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 좀 비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 이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 두 분이 예상하시는 5월 뭐 5월이 아직도 반 넘게 남았죠. 사실 거래 일수로 따지면 며칠 안 됐죠. 지나온 날보다 지금 이제 남은 가야 게 될 많죠. 날이 훨씬 많아요. 네. 12거래일 이상 네. 좀 남아 있고 지난 날짜는 한 7, 8일밖에 안 지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5월 중 뭐 꼭 5월 말 일날
얼마쯤 갈까라기보다 5월 중 지수가 그래도 코스피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을 좀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기적인 상단에서는 저는 한 2690선, 2690선을 단기적으로 좀 돌파를 해준다면 2750선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수급적인 여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수급 동향 관점에서도 RSI 지표가 지금 70p 구간까지는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서 오히려 이 기술주 중심의 수급폭들이 굉장히 좀 크게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국내 반도체 빅2의 주가에 좀 선행해서 좀 나타내 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수급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배경이, 첫 번째 이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고 나서 6천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어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하나로 한 920조, 820조 정도인데, 이게 뭐 굉장히 좀 경이롭죠. 근데 여기서 전반적인 부분 한 60% 정도는 이제 미국의 무기를 좀 구입하는 데 쓰여지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이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 비용으로 한 20조 원 가량 이상 정도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좀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원들이 있고, 이 부분은 그동안 중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 규제 국가에 좀 포함이 됐고,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위험 등급이라고 해서 모두 다 AI 칩을 준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우회 경로다라고 해서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사양 칩의 경우.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고 많은 선물을 받고 나서 AI 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 이 부분이 중국에 관련된 수출 규제가 타격됐던 엔비디아가 오히려 중동 시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번째 성과가 있었지만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도 막대한 AI 칩의 수요 국가로 좀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카타르 순방 일정 좀 납두고 있고, 이런 전망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이전 고가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은 충분히 해소하고 나서 저는 뭐 돌파가 좀 가능하습니다. 오늘 뭐 장기 주가에서도 한 132달러를 좀 상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기조가 140달러에서 한 145달러까지 엔비디아가 빠르게 주가 좀 회복해 준다면 역시나 AI 모멘텀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점, 특히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가이던스라든가 중국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된 상태에서 AI 성장성들이 명확하다라는 것들 다시 재차 부각을 좀 해준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충분히 상승 요건들을 좀 갖추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빅2가 끌어줘야 뭐 지수의 어떤 상당한 점에서는 2750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시그널, 이걸 좀 명확할 것 같은데, 단서는 중국에 관련된 관세 리스크가 노이즈만 없다면, 뭐가 갑자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갑자기 그죠? 그렇죠. 뭐 그래서 뭐 갑자기 뭐 고춧가루 뿌리듯이 뭐 이 판을 좀 뒤엎는 그런 어떤 무모한 변수만 없다면, 저는 한 2750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유차인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단위를 보면 되고, 원래 5월 시작 전부터 5월은요 강세장이 될 거다 이렇게 네. 예언하셨어요? 네, 뭐 저도 지금 오늘 이제 종가가 2,640인데 저도 한 2,720 뭐 3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이번 달 중에 충분히 갈 수 있다. 비슷하시네요. 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그래봤자 1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80에서 100포인트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그쵸. 주가 지수로 치면. 그러니까 뭐 3%에서 4% 정도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약간 횡보를 줄 때 혹은 장중에 좀 주중에 좀 눌림목을 준다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이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며칠 더 봐야 되죠. 뭐 월화 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진짜 기세 좋게 올라왔었던 조선, 방산 이런 쪽은 오히려 조정을 좀 힘이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미 전 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 3주 전부터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려왔었고, 그런데 그동안 힘을 못 냈었던 반도체가 힘을 냈고, 자동차는 아쉽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엔 관세 관련해가지고, 아니 중국이 30%인데 설마 동맹국가한테 35% 40% 매기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 이제 또 더 낮춰줄 그쵸. 가능성을 지금 기대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그때 영국 지난주 영국하고 관세 협정이 10%죠. 영국이 10%니까
그 영국이 10%면 그 언저리에서 다른 나라도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감에다가 중국이 막상 30%딱 때리니까 그럼 더 낫겠는데라는 기대감이 지금 수출주에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이번 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 수출주는 대부분 시가총액 큰 기업이니까 한번 붙어버리면 주가 지수 뭐 2, 3% 올리는 거는 순식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서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네. 모습이라서 아마도 이제 주가 지수가 여기서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파생 시장, 특히 선물 시장에서만 매수가 들어오고 그쵸. 현물이 안 들어와서 쉽게 무너질 수 있어 그랬는데 네. 지금은 선물로 땡겨놨다가 거기서 레벨업을 주식으로, 현물까지 그쵸. 매수하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우리 주도주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주도주 기왕에 말 나온 김에 반도체 주가 뭐 빅2부터 시작을 해서 또 소부장주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두 분께서는 반도체 중에 나는 이거 탑픽이야, 내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난 이거 지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 라는 종목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는 원픽은 삼성전자. 원픽 삼성전자? 네, 원픽은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한 54,000원대 구간을 저는 매수의 적기라고 봤어요. 근데 54,000원에서 55,000원대가 지수적으로 보면 뭐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재차 반등을 이뤘고,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구간은 한 53,000원대에서 55,000원 구간들이 단중기 박스권 정도로만 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저는 매수 뭐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본다면 크게 조금 뭐 물리더라도 크게 손실 구간이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부터 조금으로 이제 상방으로 좀 갈 수 있는 확률들을 좀 고사해 보면 올해 단기적으로 한 6만 원에서 한 6만 5천. 그러니까 단기라는 것은 제가 뭐 한두 달보다는 뭐 3개월 미만 정도. 근데 만약에 예측 지표에서도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4월 데이터를 보면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4월과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어졌던 잠정 데이터에서 반도체가 또 역대급 수출을 했어요. 이 부분은 뭐 회피성 관세 물량에 관련된 밀어내기 수출이다,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뭐 깎아내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뭐 숫자로 보면 지금 미국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중국의 이관신 정책 효과 이후에 뭐 재고 조정 이후에 2분기에 좀 늘어나고 있는 수요,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저는 유리기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 지난주부터 움직였던 부분들, 특히나 삼성전기가 구체화된 이 세종사업장이죠. 세종사업장에서 하반기 이 벤더사를 확정한다, 이런 기사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SKC가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어떤 시제품 양산, 그러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유리기판의 양산 체제를 구축해서 이제 소규모 양산이 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2026년도 양산 계획을 발표를 좀 했지만, 삼성전기가 지금 이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이제 벤더사를 확정하고 지금 파일럿 제품을 한 2개 이상의 고객사들에게 이제 제출한다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SKC, 그러니까 즉 SK 밸류체인 또는 삼성 밸류체인을 향후에 이 유리기판에 관련된 상용화 내지는 기술 선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재차 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SK의 밸류체인은 단연 SKC를 좀 봐야 된다. 오늘 6.3% 정도 상승했지만 SKC의 경우에는 10만 원대 안착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이 동박 사업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해서 저는 뭐 피롭틱스라든가 캠트로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향후에 어떤 밸류체인 구성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주가 수급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가를 좀 드린다면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노메트리가 아마 이 삼성전기향 벤더사 등록 확률이 저는 한 99%로 봅니다. 아, 99%.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부가 소재, 거의 여기다 있는 어떤 장비들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노메트리가 삼성전기향 이 장비 쪽으로 유리기판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성과가 구체화가 좀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덜 알려졌던 부분들, 추가적인 어떤 수급률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앞으로 봐야 될 거는
SK, 삼성향 밸류체인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종목들이 빠르게 시장 선점 안에서 수혜가 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주 쭉 이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쭉쭉쭉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이노메트리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유차임 본부장님의 반도체 난 사면 이거 산다 탑픽 뭡니까? 저는 지금 하이닉스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HBM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HBM 관련주들. 네, 그동안 제가 HBM 관련된 건 말씀을 많이 안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흐름이 아니 엔비디아도 못 가고 하이닉스도 애매한 모습인데 HBM이 어떻게 가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또 달라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레거시 쪽에 집중했다라면 의외로 여름에는 HBM이 힘을 낸다라면 이스페타시스죠. 이수페타시스. 네, 거기다가 뭐 좀 뻘짓 하려고 했다가 다 제재 당하고 유상증자 안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빠질만한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지금 신고가입니다. 지금 어느새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다시 한 55,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가면 당연히 하이닉스의 짝꿍 이수페타시스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두산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두산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으면 네. 이수페타시스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신규 상장주긴 한데 이건 작은 기업이에요. 만약에 레거시 쪽을 본다, 그러면 MD바이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SSD, 낸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매출의 98%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규제가 좀 완화되면 뭐 마음껏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규제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매출의 98%가 중국이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거 보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상장했을 때에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소형주가 아닐까 해서 약간 HBM을 본다라면 이스페타시스 네. 그리고 약간 레거시 쪽을 본다라면 저는 MD바이스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봅니다. 나머지 또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자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5월은 강세장일 거다. 두 분 다 예측하신 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다 얘기를 해주셨고, 자그 중에서 지금 반도체 어쨌든 많이들 들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또 뒤따라서 줄줄이 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다 좀 골라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 2부 영상에서는요, 주도주잡기 2탄에서는 최근에 에너지주들이 친환경이죠. 자, 풍력, 뭐 태양광, 원자력 할 것 없이 에너지 넘치게 상승을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